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폭발 빵꾸 한번 또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보시면 폭발 나와있죠. 그죠? 정의에 가보면 무슨 변화에 의한 계기를 통해 큰 에너지와 압력을 수반하는 현상이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폭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리적 폭발이나 화학적 폭발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리적 폭발과 화학적 폭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동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물리적인 변화만 있을 수도 있고 화학적인 변화만 있을 수도 있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떤 에너지, 정말 큰 에너지와 그리고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정말 큰 압력, 그죠?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폭발은 연소 속도와 화염의 전파 속도가 진짜 빠르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정상 연소보다는 뭐라고 얘기한다? 비정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개방족에서도 폭발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디서 많이 일어난다? 그렇지. 밀폐 쪽에서 폭발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폭발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물리적인 조건, 양적인 조건이죠. 그죠? 얘도 있어야 되고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얘가 있어야죠. 에너지적인 조건. 최소 발화 에너지라는 걸 만족을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뻥 하고 터지는 뭐가 일어나요? 폭발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더라. 자, 근데 폭발의 종류가 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리적 폭발이 있고 뭐가 있다? 화학적 폭발이 있고 그리고 밑에 가보면 이제 상태에 따른 분류다라고 해가지고 응상 폭발과 뭐가 있다? 기상 폭발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 물리적 폭발과 우리가 화학적 폭발에 갔을 때 제가 원인별 분류라고 했었는데 여기는 물리적 폭발 같은 경우는 물리적 변화를 동반을 하는 거고 여기는 화학적 변화를 동반을 하는 거겠죠. 그럼 물리적 변화라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요거. 액체가 기체가 되거나 맞습니까? 또는 이제 이런 거. 압력이 과압에 걸리거나 과하게 걸리거나 또는 압력을 내가 너무 많이 뺐을 때 이런 거에 의한 폭발을 우리가 물리적 폭발이라고 한다 그랬고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증기가 되면서 이제 상변화 제일 많다 그랬죠.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자, 그리고 화학적 폭발 같은 경우는 화학적 변화가 동반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했을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런 연소 반응에 의한 폭발을 얘기한다. 자, 그럼 물리적 폭발은 화염 및 연소가 동반이 되지 않지만 여기는 동반이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맞나요? 그래서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물리적 폭발이 뭐였냐면 밀폐 용기에다가 물을 담아서 끓여요. 그럼 이 물이 증기가 몇 배가 된다 그래서 제가 1700배가 된다 그랬죠? 그럼 1700배가 되면서 이 용기가 어떻게 돼요? 퍽 하고 터지죠. 맞잖아요. 부피 팽창이 1700배 되면서 얘가 퍽 하고 터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용기 자체가 어떻게 된 거야? 깨진 거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물리적 폭발. 근데 불이 나진 않았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다. 그래서 밑에 갔을 때 여기에서 이제 물리적 폭발과 화학적 폭발을 구분을 해라 라고 제가 넣어놨죠. 그죠? 그럼 진공용기 파손. 자, 요거 뭐예요? 물리적인 폭발이죠. 그죠? 산화, 분해, 요거 뭐예요? 화학적인 거죠. 과열액체 증기, 물리적이죠. 이거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중화폭발, 화학적 폭발이죠. 맞습니까? 과압용기 폭발, 물리적 폭발이죠. 이 촉배라고 들어갔네요. 촉매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해요. 이거 촉매입니다. 촉매 폭발 뭐예요? 화학적 폭발. 과충전에 의한 용기 폭발. 이거 뭐예요? 물리적인 폭발이죠. 반응 폭주 폭발. 이런 거 화학적인 폭발이죠. 그죠? 증기 폭발. 이거 뭐예요? 물리적 폭발이죠. 맞나요? 이거 여러분들 구분 꼭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기 가보면 이런 애들 있죠. 분해 폭발. 이거 화학적 폭발의 대표적인 거죠. 그럼 분해 폭발의 대표적인 물질 제가 몇 가지만 알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산화에틸렌이나 아세틸렌 이런 애들 기억하시죠? 그죠? 그리고 하이드라진 이런 애들 맞나요? 대표 물질 몇 가지만 좀 알고 계셔라. 뭐 다이아조 화합물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읽어보시고 그리고 중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중합 폭발. 그죠? 그럼 중합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에는 무슨 비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비닐 같은 거 있었고 비닐보다는 요거 보시면 좋죠. 산화에틸렌.
그래서 산화에틸렌이 분해 폭발에도 들어가 있지만 어디도 들어가 있어요? 중화 폭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아나수소 또는 사이아나수소. 시아나수소 또는 사이아나수소 똑같은 말이다. 됐나요? 그래서 요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촉매 폭발도 있고요. 반응 폭조 폭발 이런 것도 있지만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대표 물질보다는 그냥 그런 폭발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 얘네들은 대표 물질 알면 좋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여기 가보면 이제 산화 폭발. 요런 애들이 이제 엄청 많죠. 뭐 가스, 분진, 분무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폭발들. 그래서 자, 제가 예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원인별 분류도 중요하지만 아래가 보면 물질 상태에 따른 분류도 중요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갔을 때 상태에 따라다라고 했으니까 고체, 액체, 기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 중에 고체와 액체를 응상, 그죠? 기체를 기상. 얘는 물리적 폭발에 속하고 얘는 화학적 폭발 같이 보시면 된다. 그래서 얘는 화염이나 연소가 동반이 안 된다. 얘는 화염이나 연소가 동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래에서 응상폭발과 기상폭발을 구분하시오라고 했을 때 꼭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스 폭발이 뭐예요? 결국 기상이죠. 보일러 폭발 이게 보일러 증기 폭발이죠. 응상. 수증기 폭발 응상. 액화가스 증기 폭발 응상. 그죠? 분해 폭발 기상. 증기운 폭발 기상. 알루미늄 전선 폭발 응상, 분진 폭발 기상, 고산간 전이 폭발 응상, 과열액체 증기 폭발 응상, 분무 폭발 기상. 이거를 제가 꼭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응상 폭발 같은 경우는 요런 애들 있다 그랬죠. 보증 알고. 그래서 보일러 증기라던가 그리고 뭐 수증기, 액화가스 증기 다 여기 들어가는 거야. 과열액체 증기, 알루미늄 전선, 고산간 전이. 맞죠? 보증 알고. 맞죠? 그리고 여기 가보면 가스 폭발이라던가 증기운 폭발이라던가 그리고 세 개의 분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분해, 분무, 분진 맞나요? 일단 이렇게 크게 좀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갔을 때 여러분들 이론책이나 또는 이제 우리 그 점프책 같은 거 있잖아요. 요약교재. 거기 가보면 내용들을 제가 다 넣어놨어요. 그 내용들 꼭 읽어보세요. 분진 폭발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 가장 큰 건 일단 구분부터 하시고 항상 중요한 게 여러분들 큰 걸 정리하고 그 다음 세부적인 걸 보는 거라 그랬어요. 세부적인 걸 먼저 공부하고 큰 걸 보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거 먼저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부러 제가 여기서 요거를 해봐라. 다 할 줄 알겠지만 쌤 저는 못해요. 그럼 이거부터 하시라고 먼저. 아셨죠? 요거 구분부터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 위주로 해서 몇 가지 또 정리를 추가적으로 하시면 되죠. 그럼 3번에 가보면 무슨 폭발 나와요? 분진 폭발. 여러분들 분진 폭발은 화학적 폭발이자 기상폭발입니다. 단독으로 너무 많이 나왔어요. 분진 폭발은. 그래서 얘는 뭐라 그랬어요? 부유 상태. 이 말이 꼭 있어야 돼. 부유 상태인 분진에 점화원이 가해지면 주변의 공기와 혼합을 해서 뻥 하고 터지는 형태다. 그래서 분진 폭발이라는 건 어떤 일정한 실이 있으면 여기에 가연성 분진이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 떠 있어야 된다라고 있어요. 떠 있어야 된다. 즉 이렇게 바닥에 깔아앉아 있으면 폭발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공기와의 혼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얘가 위로 뜨게 되면은 그때 이제 공기와 혼합을 하면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분진 폭발이라는 건 꼭 알고 계셔야 돼. 아셨죠? 이거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와요. 됐나요? 그리고 내가 뭐라 그랬어? 부유 상태에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분진 폭발은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게 당연히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폭발적인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분진이라던가 또는 가연성, 연소가 가능한 분진, 그죠? 얘네들이 폭발 범위 내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연소 범위라는 걸 폭발 범위로 같이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범위 내에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농도가 그 안에 꼭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물리적인 조건이 꼭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가 또 미세하면 좋대. 그래서 100 마이크로메타 이하의 분진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얘네들만 있다고 해서는 절대 여러분들 불이 나지 않습니다. 폭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걔를 건드려줘야죠. 그 건드려주는 걸 우리가 점화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 점화원이 기본적으로 최소 발화 에너지, 그쵸? MI를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MI가 딱 주어지면 거기서 이제 뻥 하고 폭발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되어 있고, 공기 중에서 잘 섞여 있어야 된대. 그래서 승류보단 어떤 거? 그죠? 난류 쪽. 그러니까 난류 쪽이니까 조금 더 빠른 공기 흐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잘 섞인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죠.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보시고, 자, 이제 두 번째. 분진 폭발의 발생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분진이 먼저 어떻게 된대요? 쌓인대요. 퇴적. 쌓인대. 차곡차곡 쌓여요, 여러분들. 차곡차곡 쌓이는데, 이 차곡차곡 쌓이고 나서 또 뭐가 돼야 돼? 비산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냥 모여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 얘네가 위로 어떻게 돼야 돼요? 떠야죠, 이렇게. 그래서 구름 모양의 분진을 꼭 생성을 해야 된대. 그리고 옆으로 분산이 되고 거기서 이제 내가 점화원을 주면 여기서 뻥 하고 터지는 폭발이 일어나더라. 점화원에 의한 폭발이 일어나더라. 맞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순서입니다. 순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 좀 더 자세한 거 넣어놨죠? 부유 상태 분진 입자에 점화원이 주어지면 입자 표면의 온도가 상승을 한다. 분진 입자 딱 하나에 온도가 이제 상승을 하죠. 먼저는. 그죠? 그럼 저기 가로로 되어 있는 것 중에 딱 하나만 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만 타는데, 걔 하나만 타다가 이제 나중에 가면은, 그죠? 입자 표면 분자가 열분해되어 가연성 기체가 생성이 되는 거죠. 요 하나가 타서. 그럼 얘가 이제 불이 붙으면 옆에 있는 애들도 태우기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가연성 가스가 주위의 공기와 혼합이 되면서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을 하고 불이 붙어서 화염이 나게 된다. 그럼 그 화염에 의해 발생한 열은 주변의 분진 입자들과 열분해된 잔류 물질들을 마저 태우게 되고, 그 열분해가 계속적으로 촉진이 되어 폭발에 이른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 조그만 애 하나가 타다가 주변에 있는 얘네들을 태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 개의 분진들을 태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멀리서 봤을 때 이게 뻥 하고 터지는 폭발처럼 보이는 거고,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이제 부유 중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분진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분진운이라는 게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먼저 터지면 얘 혼자 터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얘도 터트리고 얘도 터트리고 얘도 터트리고 얘도 터트리고. 그래서 제가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연쇄적인 폭발이 일어난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2, 3차 폭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정리를 좀 잘 해두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과정. 됐나요? 그리고 최근에 영양인자가 또 잘 나왔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었다. 자, 기본적으로 분진 안에 수분이 크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먼지 또는 분진에 수분이 많으면 얘가 부유를 잘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왜냐면 무겁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수분 함량이 클수록 위험성은 증가합니다. 감소하죠, 여러분들. 뭔 말하는 거예요? 그치? 감소하는 거죠. 감소한다는 건 그만큼 얘가 뜨지 못하니까. 맞죠? 뜨지 못하니까 얘가 부유를 해야 되는데 부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감소한다. 대신에 금속분은 제외다. 왜냐하면 금속으로 되어 있는 분진에서는 내가 만일 수분을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이런 애들이 나온다 그랬죠. 대표적으로, 그죠? 수소가스 같은 게 많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자, 분진의 최적당 표면적 닿는 면적이 어떨수록 클수록, 그죠? 클수록. 그러니까 닿는 표면적이 커야만 뭐가 잘 되는 거예요? 또 산소하고 잘 섞이는 거죠. 폭발이 용이해질 수밖에 없고 위험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압력이나 온도가 클수록, 그쵸? 위험성은 증가하고. 입자 형태가 구상보다는 넓게 펴져 있는 편상일 때 위험성이 증가하고 표면이 거칠거칠할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분진의 표면적이 입자 최적에 비해 처음 최적보다 커지면 열의 발생 속도가 방열 속도보다 커진다. 그죠? 그래서 폭발이 용이할 수밖에 없다. 맞죠? 그래서 열의 발생 속도, 그리고 여기가 보면 방열 속도보다 커진대요. 즉 열이 발생하는 속도가 방열 속도보다 커졌다라는 건 그만큼 열이 급속도로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평균 입자경이 작고 밀도가 작을수록
표면적은 오히려 더 커지게 되고 표면 에너지도 커지게 돼서 폭발이 용이하다. 이거 영양인자 여러분들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꼭 정리해 가십시오. 아셨습니까? 꼭이에요. 꼭 정리해 가시면 좋다. 그래서 작은 애일수록 더 타기 쉽다. 분지는. 됐나요? 그리고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거 어디 책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이걸 누가 물어보더라고. 폭로 시간이라는 게 있대. 근데 얘기 잘 안 해요, 여러분들. 폭로 시간이라는 것 자체를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시험 문제 잘 안 나올 거야, 이런 것들은. 근데 있으면 그냥 한번 진짜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폭로 시간이 길어지면 이거 제가 예전에 아마 얘기를 했을 거야. 폭발성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이게 폭로 시간이라는 게 뭐다? 이게 그냥 폭로 시간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 분진이 모아의 활성이 있는 경우, 산소와 활성이 있는 분진일 경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폭발성이 낮아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폭로 시간이 길어졌을 때 얘가 낮아지는 이유가 산소의 노출이 길면 그 표면 있죠. 표면에 약간 피막 같은 게 생성이 된대. 피막 같은 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환소와 활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분진은 폭로 시간이 길수록 폭발력이 오히려 낮아진다. 근데 그 이유는 표면에 뭐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피막 같은 게 생성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책도 있습니다. 아셨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저는 참고로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얘기를 잘 안 해. 아셨죠? 그래서 이거 6가지 중심으로 알고 계셔라. 이거 보느니 위에 거 두세 번 더 보는 게 낫다라는 거. 됐죠? 됐죠? 자, 그리고 밑에 가보면 분진 폭발과 가스 폭발의 비교. 이거 최근에 또 잘 나왔죠. 원래 잘 나와, 얘는. 아셨죠? 그래서 분진 폭발은 고체, 그죠? 미세한 고체가 타는 거고 가스 폭발은 그냥 가스 자체가 타는 거다 보니까 처음에는 얘가 훨씬 빠르다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좀 낮은 거죠. 비교라는 거니까요. 근데 연소 지속 시간은 얘가 뭐가 있다고요? 얘가 있어요. 연쇄 폭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더 길어요. 얘는 한 번 세게 터진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내가 세게 한 대 때리는 거야. 가스 폭발은 내가 세게 한 대 팍 치는 거고 분진 폭발은 더 기분 나쁘게 내가 조금씩 살살살살 때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있는 데미지는 한 번 세게 맞는 것도 아플 수 있는데 그거는 짧게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옆에서 이렇게 톡톡톡톡 치는 게 더 짜증난다고,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분진 폭발이 결국은 최종 발생 에너지가 어떻다? 더 크다. 여기는 조금 작다. 그리고 처음에 주어져야 되는 에너지 있죠. 내가 여기 폭발을 일으킬 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도 여기가 더 크다고. 초반에 불을 지르기는, 폭발을 일으키기는 얘가 조금 더 어렵다. 누구보다? 가스보다. 가스는 훨씬 더 쉽게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보시면 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나요? 그리고 분진 폭발은 연쇄 폭발에 의해서 완전 연소보다는 무슨 연소? 그렇지. 여기에 가깝다라는 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죠. 무슨 연소에 가깝다? 그렇지. 불완전 연소에 가깝다라는 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완전 연소보다는. 왜냐하면 계속 터지려면 계속 뭐를 필요로 해요? 산소를 계속 필요로 한다 그랬잖아요. 산소를 계속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 산소를 계속 가지고 오다 보니까 완전 연소보다는 어디 쪽으로? 불완전 연소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불완전 연소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얘도 많이 나온다 그랬죠? 일산화탄소. 그죠? 네. 그래서 요거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이렇게 넣어 놓은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체크하시면서 그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구나. 그래서 여기가 보면 마지막에 요거 제가 넣어 놓은 거야. 뭐가 많다고? 일산화탄소 발생량이 클 수밖에 없다고요. 됐죠?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블랩이죠. 너무 잘 나왔죠. 얘는 뭐예요? 물리적 폭발이자 응상 폭발이죠. 물리적 폭발이자 응상 폭발이죠. 맞죠? 그래서 정리해 가보면 보세요. 가스 저장 탱크 지역 내에 화재 발생 시 저장 탱크가 가열이 되면 탱크 내 액체가 급격히,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가 가열이 되면 얘가 비등한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비등한다라는 게 결국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끓는다라는 거지. 또는 이제 온도가 어떻게 된다? 급격하게 상승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맞죠? 그럼 탱크 내 압력이 저장 탱크 원래 설계되어 있는 압력보다 높아져서 과압이 걸리는 거죠. 그 탱크 자체가 어떻게 되는 현상이다? 폭발하는 현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여기 지금 쭉 가보면 여러 가지를 제가 넣어놨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됐죠? 그래서 급격히 비등한다. 또는 이제 급격히 증발한다. 비등한다. 됐죠? 그리고 얘는 물리적 폭발이 뭘로 이어지는 현상이다? 그렇지. 화학적 폭발로 이어지는 현상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맞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파열 시 액체 기화량에도 차이가 있고 탱크 내부 위험물의 양에 따라 차이가 생기고 그죠? 용기에 액체가 한 2분의 1에서 한 4분의 3 정도? 이 정도 차 있을 때 많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직접 열을 받은 부분이 액화가스 저장 탱크의 인장 강도, 견뎌야 되는 강도를 초과했을 때 기상부에 면하는 지점에서부터 파열이 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도 있다 그랬죠. 그죠? 됐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얘는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안에 액화가스가 있다. 그럼 여기 바깥쪽에서 불이 난다 그랬어요. 맞죠? 불이 나면 요 액화가스 온도와 압력이 오른다고요. 그럼 액화가스의 온도와 압력이 오르니까 요 기상부, 여기를 우리가 기상부라 그랬죠. 여기 온도와 압력도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 접해 있으면 어딘가에서 얘가 찢어지기 시작한다 그랬죠. 그러면 얘가 찢어지기 시작하면서 액화돼 있던 애들이 원래 모양인 어디로 돌아가려고 한다? 여기. 그죠? 기체로 다 돌아가려고 한다고요. 그럼 결국 이 급격한 기화에 의해서 이 탱크가 나중에 데미지가 누적이 되면서 뻥 하고 터지는 현상을 우린 뭐라고 한다? 과열액체 증기폭발, 블레비라고 얘기한다고요. 맞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럼 제가 방금 말로 설명드렸던 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액화가스 저장 탱크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한대요. 그럼 화재로 인해 탱크가 가열이 되겠죠. 탱크 내 액체가 가열이 되면 이게 액체도 온도가 오르지만 이 위에 기상부면도 온도가 상승한다고. 그럼 탱크 내 압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상부 쪽의 온도와 압력이 같이 오른다. 그럼 내부 압력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부분 하나가 파열이 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저장 탱크가 파열이 되면 내부 압력은 급속히 감소가 되고 액화가스가 급격하게 기화한다. 이게 중요한 거라 그랬죠? 액체들이 대부분 다 뭐가 되기 시작한다? 기체로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한다. 그럼 탱크가 뻥하고 터지면서 그 파편이 멀리까지 비산한다. 얘가 무슨 폭발? 물리적 폭발이라고 얘기한다고. 여기까지가 뭐예요? 블랩이죠. 딱 여기까지가 뭐라고 여러분들? 블랩이에요. 자, 근데 비상과 동시에 주변에 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 가스가 새어나오기 때문에 주변 화염에 의해 파이어볼이나 또는 UVC 이런 것도 다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랬죠? 증기온 폭발이라는 것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이 발생 과정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야. 급격한 뭐에 의해? 기화에 의해 폭발이 되는 거다. 절대 올해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뭐 액상과 기상이 뭐 동적 평형 이런 말 없다고 여러분들. 액체와 기체가 동적 평형 이런 말 없습니다. 액체보다는 어디 쪽? 급격한 기화, 기체 쪽으로 변하면서 폭발을 일으키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다? 블랩이다. 블랩이다. 됐죠? 그래서 메커니즘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랬죠. 맞나요? 그럼 메커니즘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먼저 에곤 상승. 에곤 상승. 이거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에곤이 상승하면 그 다음 이제 뭐가 된다 그랬어요? 재료가 찢어진다. 그죠? 그럼 급격하게 기화하면서 그 기화된 가스에 의해 데미지를 입는다 그랬죠? 걔가 이제 이름이 뭐예요? 액격. 그리고 탱크가 터진다. 걔 이름이 뭐예요? 쥐성파괴. 맞죠? 요 네 가지, 요 순서, 메커니즘, 요 순서. 그럼 얘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감압. 폭발 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그리고 탱크의 입열을 억제시킨대. 입열을 억제시킨다. 맞죠? 그리고 내압 강도를 유지한다. 내압 강도 유지. 이거 누가 물어봐서 내가 하나 얘기를 하는데 탱크에 갔을 때 외부의 입열을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외부 표면에 단열을 한대. 단열. 그럼 단열을 하게 되면은 외부로부터 열이 차단이 되는 거니까 이쪽으로 열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바깥쪽 우리가 재료 같은 경우는 열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걸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야. 왜냐면 내부로 열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아셨죠? 근데 또 어떤 친구가 이거 물어보더라고. 내부 있죠? 만일 탱크 내부 표면 쪽에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내부 표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바깥쪽으로 열을 빨리 빼주는 게 좋겠죠. 근데 이게 내부냐 외부냐 이렇게 해서 이제 물어보면 당연히 외부 쪽은 열 전도율이 작은 게 맞고 내부는 열 전도율이 좀 커서 바깥쪽으로 열을 좀 빼주는 게 좋은 건데 내부는 안 물어본다니까.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 왜냐하면 내부에서 불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원인은 뭐예요? 외부에서 불이 나는 거기 때문에 외부 쪽을 일반적으로 물어본다고. 근데 혹시나 내부를 물어보면 열 전도율이 얘는 작은 거보단 뭐가 더 좋다? 내부 쪽을 물어보면 큰 게 더 좋다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시험지 안 나온다니까요. 진짜야. 여러분들 저 믿고 가세요. 저 믿고 가세요. 일반적으로 요 외부 쪽에서 열에 의해 요 화염에 의해 여기에 온도가 올라가고 압력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주 원인은 여기라고. 그래서 요 외부를 물어본다고. 외부를. 아셨죠?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도도 유지해 주래요. 자, 그리고 5번째 가보면 증기윤 폭발. 다량의 가연성 가스가 대기 중에 유출되어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스와 공기가 혼합기를 형성을 하고 점화원에 의해 뻥 하고 개방 공간에서 터지는 현상. 얘 이름이 뭐다? 증기윤 폭발. UVC죠.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것도 화학적 폭발 또는 기상 폭발 중에 하나죠. 그리고 얘가 특이하게 개방 공간 폭발이다라는 것도 정리를 해두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죠. 발생 과정. 저장 탱크가 파손이 되고 밸브 손상 등으로 인해 가스가 누출이 되면 그 누출된 증기가 확산되면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을 하고 증기윤을 형성을 한다. 그럼 불이 나면 그 증기윤이 폭발을 한다. 제가 플래시 화재 형태라 그랬어요. 급속도로 연소가 되고 빠른 연소 속도다. 거기로 인해 이제 압력도 많이 나오고 폭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럼 얘를 방지하려면 요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요거 1번. 가스가 새는 거. 그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 됐나요? 얘 이름이 뭐라고요? 증기윤 폭발. UVC. 그래서 두 개 비교한 거 제가 넣어놨습니다. 블레비는 과열액체 증기 폭발이고 얘는 밀폐 탱크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밀폐기예요. 밀폐기. 얘는 개방기. 과열액체 증기 폭발이라고 얘기하고 자유공간 증기윤 폭발이라고 얘기한다. 자, 얘의 폭발 분류는 물리적 폭발이고 얘는 화학적 폭발이죠. 방지 대책. 압력을 감압한다. 그죠? 직접 탱크에 닿지 않게 한다. 이런 것도 있다 그랬어요. 폭발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입열을 억제한다. 이런 게 이제 열 전도성을 어떻게 보면 단열 조치를 하는 거죠. 그죠? 바깥쪽에를. 그리고 내압 강도 유지한다. 여기는 가연성 가스 유출 방지를 하고 경보 장치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죠. 공통점은 뭐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얘가 공통점이다. 그래서 액화가스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처음에 연성 파괴가 되면서 가스가 샌다 그랬죠. 이 가스가 여기에 모여 있다가 얘가 터지면 증기윤 폭발, UVC. 얘가 터지면 블레비. 결국 액화가스 증기 탱크, 액화가스 탱크에서 얘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블레비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증기윤 폭발도 발생할 수 있는 거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7번에 가보면 요 버섯 화염 모양. 자, 얘 이름 뭐예요? 파이어볼이죠. 화구죠, 화구. 발생 과정 한번 읽어보시고 버섯형 화염 형태다라는 거. 그래서 파이어볼보다는 뭐가 더 잘 나온다? 시험 문제가 UVC가 더 잘 나와요. UVC가 더 잘 나오니까 같이 정리를 좀 해두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가보면 이제 폭염과 뭐가 나와요? 폭괭이 나오죠? 자,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혼자 다 체크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폭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염 전파 속도가 아음속이다. 폭갱은 뭐다? 초음속이다. 그죠? 그래서 아음속으로 화염 전파가 되고 여기는 초음속. 그죠? 여기는 초음속. 음속보다 높은 속도. 일단 폭발의 종류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맞죠? 그래서 폭연은 그나마 뻥 하고 소리가 들리면 얘는 화염 전파 속도가 소리 속도보다 좀 느리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도망을 가면 되는데 뻥 하고 터지고 그 다음 화염이 오기 때문에 얘는 그렇지 않다 그랬죠. 뻥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미 저 하늘나라에 있는 거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먼저 화염이 오고 그 이후에 뻥 하고 터진다고. 그런 개념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압력은 얘가 더 작겠죠. 당연히. 얘가 더 클 거고. 충격파는 얘가 없습니다. 얘는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만 얘는 그냥 충격파 한 번으로 끝난다고. 뻥. 그리고 얘는 온도 압력 밀도가 연속적이지만 얘는 불연속적이다. 그죠? 요거 체크할 수 있어야 되죠. 폭연은 폭갱으로 갈 수 있지만 폭갱은 폭연으로 전이가 불가능하다. 폭연은 에너지 방출 속도가 물질 전달 속도에 영향을 받고 폭갱은 에너지 방출 속도가 물질 전달 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짧게 한번 끝난다라는 거. 뻥 하고 터지고 끝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폭연과 폭갱 특징은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 두 가지 비교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 가보면 기출에. 자, 그리고 폭갱 유도거리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폭연이나 연소 쪽에서 이제 폭갱으로 가는 그 거리, 시간이다, 결국은. 우리가 DID라고 얘기하는데 연소 속도가 클 때, 압력이 클 때, 이물질이 있을 때, 점화원의 에너지가 클 때, 관지름이 작을 때. 너무 쉽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가 잘 돼 있는지를 한 번을 더 보는 거야.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거죠, 그죠?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정리하시면서 그치, 우리가 DID, 우리가 폭갱 유도거리라는 걸 배웠었지. 그리고 이게 최근에 전이 과정이 한번 시험 문제가 나왔죠. 이거. 착화, 화염전파, 압축파, 충격파, 폭갱파. 그죠? 이 순서. 가로치기에서. 그리고 얘는 이제 밀폐된 배관 안에서 제가 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밀폐된 배관이나 떡트 등의 미연소 혼합가스 한 부분에서 불이 난다. 밀폐 배관에서. 그럼 화염은 미연소 혼합기를 앞쪽으로 진행을 시킬 거다. 그럼 이 화염 전면에 뭐가 발생한다고? 밀폐 배관 안에서 압력파가 발생을 한다고요. 그럼 이 압력파가 하나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압력파가, 처음에 압력파 1번, 자 봐봐 여러분들, 1번 발생한 거 나와 있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또 2번이 발생한다고요. 그리고 뭐 3번, 4번 여러 개의 압력파가 발생하는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 가서 뭐가 생긴다고요? 만나는 과정이 생긴다고. 걔를 우리가 압력파의 중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압력파가 중첩이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거기에서 이제 충격파라는 게 발생하고 그게 이제 폭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압력파나 또는 압축파라는 거의 중첩 두 개가 만나는 거에 의해서 그거에 의한 충격이 생겨서 거기에서 이제 폭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폭발 등급과 안전 간격 같은 경우도 이거 채울 수 있으면 되죠. 많이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폭발 등급 1등급 같은 경우는 안전 간격이 몇을 초과한다? 0.6. 그죠? 여기는 0.4에서 0.6이고 여기는 0.4 이하다라고 해서 위험한 거는 3등급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3등급이 제일 위험한 거고 1등급 가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만 제가 요거 위주로 암기를 해주시라 그랬죠. 2등급은 애석, 여기가 아이수, 아세틸렌, 이氧화탄소, 수소. 그죠? 이런 것들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방폭전기는 제가 5가지 정도 일단은 정리를 해주셔라. 얘가 뭐예요? 기름 속에 잠기게 한다? 점화원이 될 만한 걸 유입 방폭이죠. 가스를 압입한다? 압력 방폭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가보면 운전 중에 점화원이 될 전기불꽃, 아크 또는 고온 부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적 또는 구조상 또는 온도 상승에 대해 안전도를 증가시켰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 이름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안전층 방폭 구조죠. 용기가 견딘다, 내압 방폭. 정상이나 사고 시에 항상 안전하다, 본질적으로 안전하다. 기억하시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여러분들 저한테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이제 물어보는 게 가끔 이제 저한테 채팅이 와요.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댓글도 이제 많이 달려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또 이 강의를 되게 괜찮아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예전에 댓글 잘 안 달거든요. 보통 내 강의에 댓글 잘 안 달아, 여러분들. 어떤 애는 그냥 싫어요 누르고 튀는 학생들도 있고요. 네, 싫은가 봐. 하여튼 싫어요 숫자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좋아요 숫자만 보이잖아요. 저한테는 싫어요 숫자가 보이거든요. 그럼 좋아요가 이제 뭐 한 많지도 않아. 좋아요가 한 대여섯 개 정도 있는데 싫어요가 가끔 이제 많지는 않은데 1개 뭐 이렇게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좋아요나 싫어요만 누르고 이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댓글이나 또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채팅으로 저한테. 쌤 혹시 이것만 들어도 합격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조금 모자랄 수 있다고. 이거보단. 그러니까 저는 이 목적이 여러분들 뭐냐면 이거 가지고 100점 맞자가 아니야. 모의고사 보러 가기 전에 저도 그렇고 이제 다른 뭐 타사 모의고사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사보시잖아요. 한번 그냥 전체적인 걸 한번 정리를 하고 가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죠? 그렇다고 이 내용이 모자란 건 아니야. 여러분들 이 정도만 채울 수 있어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이제 그래도 뭐 80점 이상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문제에 정립을 시키고 조금 더 이제 내용을 좀 추가를 시켜야죠. 추가를 시켜야 되지만 큰 것만 정리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해서 알고 가시라고. 됐나요? 여러분들?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하시면 요즘 그래도 그게 많이 늘었어요. 좋아요 누르는 요 숫자나 학생들이. 왜냐면 그걸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그래도 볼 수 있잖아. 아,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보고 있구나. 많이 호응을 해주는구나 라는 걸 제가 볼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꼭 눌러라 라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 안 누르셔도 돼. 뭐 그거 뭐 들어온다, 이 좋아요 누른다고 해서 뭐 저한테 막 뭐 좋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기분은 좋지 당연히. 그리고 노출은 더 많이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좋은 거긴 한데 그래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면 제가 연소랑 폭발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나는 그거 상관없어요. 다른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제 거 이제 보조로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만 보셔도 저는 좋아요. 그렇게만 보셔도 그래도 제 이름을 조금 더 알릴 수 있으니까. 아, 그래도 이종호란 사람이 소방을 강의하는구나. 전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거 하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좀 하실 때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이런 식으로. 됐죠? 뭐 말이 또 길었네요. 네, 일단 자, 여기 화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랑 폭발은 제가 좀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우리 화재 이론 한번 들어가 보는데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우리 같이 조금 쉬었다가 화재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